이거 굉장히 오늘의 또 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늘 뉴데일리에서 나온 자료예요. 그래서 데일리안에서 네, 여론조사한 겁니다. 데일리안 죄송합니다. 네. 자,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. 이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이 모든 사람이 이재명과 이낙연한테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홍준표가요, 이재명을 37.7대 46.4, 거의 9.7% 이기고 있고요. 이낙연한테는 3.3% 이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하죠. 네,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윤석열이, 네, 여기서도, 9.4%, 네, 그런가요? 네, 이기고 있고요. 아니구나. 9.6%군요. 네, 이 10% 차이입니다. 그리고 이낙연한테도 7.2%, 이 너끈히 이겨요. 홍준표는 이낙연한테 3%밖에 이기지 못하지만 윤석열은 이렇게 너끈히 이기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홍준표가 2030 지지는 거품이 아니다.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도 제 예측으로도 어떻게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쨌든 홍준표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싸움, 윤석열 대 홍준표의 이 결선, 이 혈투, 이거는 저도 예상은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홍준표가 굉장히 길을 가려면은 대도로, 네, 큰 길로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 무문이 그분의 말하자면 인생 그 가치관이었어요. 그러니까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또 정직하게 가자 이거예요. 정도를 가자 이런 거죠. 근데 이제 홍준표 선수가 요즘 들어서 막 김호준하고 놀고 같이 낄낄거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총질하고 이런 게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. 저한테도 상처를 주고 있어요. 근데 2030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의 바람이 부는데 이것도 굉장히 묘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. 이 이준석의 일종의 백계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의 팬덤이 있는 게 이 펜코라는 곳이에요. 근데 이 펜코가 이 이준석의 팬덤이면은 유승민을 띄워야 할 텐데 아주 묘하게 지금 펜코를 홍준표가 장악을 했어요. 자, 이게 데일리안에서 나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예요. 자, 윤석열 24.7%, 이재명 22.5%, 막 그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낙연 14.3%인데, 아마도 경선이, 되고, 그 중반전 접어들고, 이렇게 되면 이낙연은 푹 꺼질 겁니다, 여러분. 그리고 홍준표가 12.8%, 홍준표가 10% 넘어서 막 좋아했는데, 12.8%나 된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, 최재형이 3.1%, 유승민이 3.1%예요. 그러면 유승민 3.1%를 갖고 자, 홍준표를 꺾을 수가 있겠어요? 유승민 3.1%를 갖고 윤석열이를 대응이나 할 수 있겠어요? 이거는 힘듭니다. 그러니까 톱4에 윤석열, 홍준표, 최재형, 유승민,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겠습니까? 원희룡. 이 5사람이 싸우는 거예요. 근데 또 이제 원희룡도 지금 2030이 홍준표한테 가 있어가지고 원희룡이 이제 날아갈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최재형, 요즘 최재형이 우리를 너무너무 실망시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그냥 교회로 다시 가시는 게 좋겠다.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름대로 이 자기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유승민, 여기까지는 3명이 될 것 같고 최재형하고 원희룡하고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 최재형 캠프의 지금 기운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상위 3명의 지지율 추이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요, 이 윤석열이는요, 지금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러는데 아마도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만 4주 고발로 윤석열은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24% 가까이 떨어졌어요.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.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떨어졌다. 이거 한번 이재명 캠프에선 봐야 될 일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이는 이제 떨어지는데 이건 폭락세다. 그리고 이제 다음 3등에는 홍준표가
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여러분, 이 도표와 또 여기에서 보는 홍준표가 이재명도 꺾고 이낙연도 꺾고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. 그 다음에 민주당의 미는 야당 후보는 홍준표. 뭐야? 야당 후보가 홍준표라고?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또 사람들의 이 유행어가 되고 있죠. 어쨌든 홍준표가 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째는 역선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2030이 열광적인 지지를 하지만 이 40대도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. 40대가 어떤 40대입니까, 여러분? 바로 대깨문. 바로 문정권을 어떤 경우든지 지지해주는 게 40대예요. 근데 그 40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아무리 호남 사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이렇게 홍준표의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, 20몇 프로 이렇게 막 나오는 통계가 있다는 거. 과연 3월 9일 날 그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표를 줄까? 40대도 표를 주고 호남에서도 표를 주고 과연 그럴까요? 저는 참 슬프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앞으로는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보수 후보에게 표를 줄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다 표를 회수할 거다. 홍준표, 홍한테 준 표는 다 회수표다.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또 두 번째는요. 이른바 여론조사예요. 자,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양자 대결에서도 홍준표를 띄워주고 있잖아요. 물론 홍준표의 경쟁력이 세졌다. 부인 안 합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냐고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재인과 저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드루킹과 비슷한 말하자면 여론 조작으로 재미를 봤다면 이번에는 여론 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하려는 겁니다. 여론조사라는 건요, 드루킹보다도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, 여러분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느냐. 이 답은요,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저는요, 홍준표가 뜨고 있다. 오케이, 인정해요. 그러나 홍준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뜨냐?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이지 않습니까? 예를 들자면 안철수가 지난번에 골든크로스를 문재인하고 이룰 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졌어요. 드루킹 때문에. 마찬가지로 홍준표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, 이게 너무나 가파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.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이거는요, 앞으로 결국 결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맞붙게 됩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의 구글 트렌드를 볼 때는 우리가 결선에서 이재명이를 물리칠 수 있는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건수가 그냥 바닥에 질펀하게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홍준표가 이재명, 이낙연 이긴다. 오케이,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홍준표가 참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좀 멋있고 막 찬란하고 훌륭하고 어메이징하면 좋겠어요. 근데 정 떨어져. 뭐야, 내가 지난번에 홍준표 찍어줬는데 홍준표 이럴 수 있어? 응? 막 이러면서 배신감을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왜? 우리는 보수 유권자입니다. 우리는 보수 동지들이에요. 동지를 저버리고 지금 적들과 히히덕거리면서 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지율을 얻어갖고 그 다음에 동지들한테 나를 밀어달라, 동지들이 마음을 줄까요?
홍준표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